네,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썸네일을 최근 들어가지고 이미지를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썸네일로 이렇게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가 괜찮은지 아니면은, 그냥 예전처럼, 이 텍스트를 강조를 한 썸네일이 괜찮은지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텍스트를 강조를 한 그 스타일의 썸네일이 더 좋다. 라는 게 77%가 이렇게 또 나왔네요. 네, 투표를 해주신 분은 132명이었고요. 그래서 썸네일을 예전 스타일로 아마 오늘은 아마 그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항상 이제 기존의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CNN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토요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아마 이제 시리아가 좀 더 이제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시리아에서 공격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군 육군 병사 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 통역사 1명이 사망을 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3명이 이제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오늘 뉴스에 이제 가장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이제 국방부에 따른다고 하면은 사망한 군인들은 시리아에서 키 리더 인게이지먼트 임무를 이렇게 또 맡아가지고 수행을 하던 도중에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임무는 그 해당 지역에서, 이 시리아 해당 지역에서 이 IS를 격퇴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공격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는지 하고 보면은 이 IS 무장 세력이 이제 매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앰부시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 육군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대응 사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공격범은 바로 이제 사살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 육군 2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통역사 1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 3명의 부상자는 바로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이라크 국경 근처에 있는 시리아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바로 이제 후송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제 거기에 이제 병원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들의 신원은 유가족한테 통보가 될 때까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Department of War, 이 전정부, 이 국방장관은 나와, 이 피트 헤그세스는 나와가지고 X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X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하죠. 항상 이 SNS 서비스를 굉장히 잘 이용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미국은 당신을 추적을 할 것이다. 추적을 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살을 당하기는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군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2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셔가지고 오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한국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크리스티 놈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티 놈, 이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 청문회가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청문회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계속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와중에 이 한국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기사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제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계 미국 육군의 퇴역 군인이 베테랑이 세준박 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56세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스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구금을 당하고 그리고 추방 위협에 처해지자 올해 초에 그냥 자진 출국을 했다. 셀프 디폴테이션을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분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치매를 이렇게 또 앓고 있으면서 86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랑 생이별을 이렇게 또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세준 씨를 본다고 하면은, 박세준 씨는 미국에 7살에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7살에 이민을 이렇게 또 오면서 1988년도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뒤에 육군에 입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연도 1989년도에 파나마 침공 작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총상을 2번이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총 2발이나 이렇게 또 맞으면서 퍼플 하트 수훈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명예롭게 제대를 하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세준 씨는 7살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오시고, 그리고 시민권을 안 따셨나 봐요. 그냥 이제 영주권자였다고 합니다. 영주권자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군으로 이제 입대를 했다가 파병까지 나갔다가 총상을 입고 이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총상을 입고, 그리고 퍼플 하트라고 하는 그런 뭐 상도 이렇게 또 받고 이제 명예롭게 이제 제대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PTSD를 이제 앓았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렇게 또 앓으면서 불법 약물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민 연속을 이제 빡시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시 구금을 하거나 이제 추방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이제 시민권이 없다고 하면은 영주권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잡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주간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이 자진 출국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스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출국을 하는 셀프 디폴테이션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잦은 출국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 미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7살에 오시면은 뭐 저보다 더 미국인이시죠. 완전히 미국인이신데 진작에 시민권을 이제 받으셨다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한국으로 그냥 이 자진 출국을 해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크리스티 노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엊그저께죠, 이제 목요일에 청문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엄청난 의문들의 질타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이 크리스티 노엠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크리스티 노엠은 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이나 해역 군인을 이 베테랑들을 추방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떠한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국에 있는 이 박 씨의 사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상 연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그런 소리죠. 추궁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분께서는 미군으로 있으면서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이 파나마 침공 작전을 참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총을 2번이나 맞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훈장도 받고 제대로 이제 명예롭게 이제 퇴역을 한 사람이면서 이제 미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인데 너가 바로 추방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분의 사례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박세준 씨는 이제 화상 통화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화상 통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7살에 오셨으니까 완전히 이제 미국인이시죠. 완전히 미국인. 그러면서 노엠 장관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회의적이지만 이 청문회를 이렇게 또 시청을 하면서 소름 돋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 내가 이제 셀프 디폴테이션을 이렇게 또 했었을 때 많은 연락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미디언 지미 키멜도 이제 자신의 쇼에서 이번 사건을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크리스티 노엄을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세준 씨는 올해 초에 한국으로 이제 셀프 디폴테이션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서 7살에 오셔가지고 미군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만 이렇게 쭉 사신 분이시다 보니까 뭐 거의 미국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 추방을, 뭐 거의 추방을 당했죠. 네, 추방을 이렇게 또 당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한국 생활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신 상태도 괜찮아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지금, 네,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치매를 이렇게 또 앓고 계신데, 치매를 앓고 계시다 보니까, 네, 지금, 네, 내 상태를 잘 모른다. 지금 내 상황을 잘 모른다. 이것이 이상한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을 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은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 엄청나게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뭐 무작위로 뭐 범죄가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잡아들이면서 다 막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합법적인 사람들도 추방을 당한다. 영주권자인 미군에서 명예롭게 제대를 한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잡아다가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씁쓸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엄청난 흉악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불체자이면서 그러한 흉악범들은 싹 다 잡아다가 추방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렇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불체자이면서 흉악범들이 비율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이 더 많은 흉악범들이 많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불체자들이 다 흉악범들이다, 범죄자들이다 라고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우면서 다 추방을 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조금만 이 진짜 경범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싹 다 잡아다가 지금 추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불체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뭐 합법 영주권자들 그리고 시민권자들까지, 저 같은 이 내추럴라이즈가 된 그런 시민권자들까지 추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냥 붙잡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티 놈을 탄핵을 시키려고 지금 청문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악관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캐롤라인 대변인의 친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연이 있냐면은 이 백악관 대변인의 오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오빠랑 약혼을 했었던 사이다. 그리고 그 오빠 사이에서 11살이 된 아들이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여성은 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체포가 되었다, 구금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여성은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월 12일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아이스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6일 동안이나 구금시설에 있었었다. 그리고 이제 체포된 곳에서 1500마일 이상 떨어진 루이지애나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그 아이스 센터에서 이 자신의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5개 주를 거쳐가지고 이송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그 대변인의 오빠랑 결혼을 한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은 석방이 되었다고 하네요. 석방이 되면서 조건부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루이지애나 아이스 처리센터에서 이민 판사에 의해 가지고 석방이 명령이 되었다. 그리고 법이 허용을 하는 최저 액수인 $1,500의 보석금이 이제 설정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내고 이제 나왔나 봐요.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매사추세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한테 정기적으로 의무적인 보고를 이렇게 떠야 된다. 그리고 GPS 모니터를 착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그 사건이 보스턴 이민법원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살 때 미국으로 넘어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6살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브라질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게 넘어왔나봐요. 넘어와가지고 영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는데,
영주권을 이제 못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여성이 이 범죄 기록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인터뷰를 이제 CNN이랑 이렇게 떴거든요. 나는 주차 위반 딱지조차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나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여성은 다카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를 이제 받는 그 다카의 수혜자였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갱신을 이렇게 또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영주권을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다가 이 아이스들에 의해 가지고 붙잡혔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불체자이기는 불체자이지만, 그러니까 언더큐멘트이죠. 언더큐멘트이기는 언더큐멘트이지만 6살 때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거의 미국 사람이죠. 거의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다큐멘트가 없다. 그리고 이 캐롤라인 그 백악관 대변인의 오빠랑 약혼을 하면서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다. 아이까지 있으면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그런 영주권을 이제 빨리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이만 낳고 결혼을 안 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5주 동안이나 이제 구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아빠한테 이렇게 또 갔나 봐요. 아빠한테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매사추세츠로 이렇게 또 왔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CNN이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 아들의 이제 데모이지 않습니까? 그 캐롤라인 그 백악관 대변인이, 캐롤라인 화이트하우스 대변인한테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은 기분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호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불체자이기는 불체자이지만, 그런데 어렸을 때 6살 때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캐롤라인 오빠랑 결혼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까지 이렇게 또 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붙잡혔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느냐라고 캐롤라인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러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시위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떠한 기사를 이렇게 또 봤거든요. 어떤 기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어떠한 또 이제 불체자 아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싱글 데디인가 봐요. 이 불체자 아빠가 갑자기 이 아이스들에 의해 가지고 붙잡혔대요. 붙잡혔는데, 그런데 6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빠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미싱이 됐다고 하네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범죄자들이나 잡아라라는 그런 소리지. 진짜 흉악범들이나 잡아라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그냥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싹 다 잡아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인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얘기들이 오늘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크리스티 노음이 청문회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FBI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청문회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FBI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티파 있지 않습니까? 안티패시스트, 안티파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또 지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FBI 그 관계자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크리스티 노음 바로 옆에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를 한다. 이 안티파는 지금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즉각적인 폭력적 국내 테러 위협이다. 라고 FBI 관계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티파의 본부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어요. 안티파의 본부가 어디고, 그리고 미국 내에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그리고 몇 명의 구성원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FBI 관계자가 답을 못해. 안티파라고 하는 그런 이 테러 집단이 있는데, 이 안티파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제가 전에도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안티파라고 하는 게 이 안타이 파시즘,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극우 전체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시즘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far right, 그러니까 이제 독재주의, 네,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게 이제 네, 안티파거든요. 안티파시즘. 그러니까 안티파를 본다고 하면은 독재주의를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티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무엇입니까? 독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티파들이 테러리스트래요. 테러리스트. 이게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FBI에서는 안티파가 미국의 테러 위협이 되는 그런 네,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안티파 본부가 어디냐? 안티파가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고 몇 명이 있느냐. FBI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조사를 잘한다는 이 FBI가 안티파가 있고 그리고 이 안티파가 테러 조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안티파의 본부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FBI 관계자가 말을 못하더라고. 네, 말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안티파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없는 실체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은 조사를 하고 있다.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안티파가 있다며. 안티파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테러 조직이라며. 그러면은 그 안티파의 본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 사람들 조직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네, 증명을 이제 못했다고 합니다. 증명이 없다. 안티파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 이제 공화당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은 안티파이다. 그런데 그 안티파의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그 의미가 나쁜 게 아니거든. 안타이파시즘.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면서 독재주의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안티파인데 그 사람들을 악당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안티파가 테러리스트다.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구구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신이 진짜 혼미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엄청나게 꽈가지고 지금 있지도 않는 그런 실체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쫓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이 FBI 그 관계자한테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탐슨 의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이 아니 지금 이 안티파가 국내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가지고 이 청문회는 오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빨리 얘기를 해라라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말을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안티파를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실체가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그리고 이제 FBI에서 이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티파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싹 다 잡아다가 안티파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안티파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대답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답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이 불체자들의 절반 이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요. 주차 딱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그냥 잡아다가 지금 추방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 이 구구파들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범죄는 불체자들이 다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통계치만 보더라도 이 미국 태생의 미국인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거든요.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 태생의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도둑질을 하고 뭐 깽판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용히 살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테일러 그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일러 그린이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경제 정책을 이 A++++++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이 골든 에이지이다. 지금 이 미국의 경제는 아주 그냥 초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인설팅이다, 이거는 모욕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 인식에 대해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테일러 그린 의원이 얘기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테일러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억만장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서리 쇼핑을 하지 않는다. 식료품 저렴에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다 저렴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 그로서리들이 저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지도 않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이 실제로 생계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식료품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전기 요금들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도 겪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물가 안정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골든 에이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물가가 substantially 내려갔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또라이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혹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이 생계비 어포더빌리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혹스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 그린 의원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대변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그린이 테일러 의원을 본다고 하면은 마가 중에서도 최고의 마가 의원이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제2의 여성 트럼프라고도 하는 의원이 바로 테일러 그린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테일러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마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론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식료품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5% 이상,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어포더빌리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27%만 바이든 대통령 책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은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중에서도 27% 정도는 트럼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 옹호를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소고기 가격이 거의 2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전 정부 바이든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1년을 지금 잡아서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감싸주고 있다고요? 이 27%이 트럼피들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육상 공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리 미국은 이 마약을 이제 없애기 위해 가지고 starting by land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육상 공격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베네수엘라로 육상으로 이제 쳐들어간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가지고 마약 밀매와의 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군사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을 지금 내놓고 명분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은 마약 조직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미국 측이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압박 작전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베네수엘라의 선박을 이렇게 또 납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조선을 이제 납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름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이렇게 또 시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오일 탱커들을 납포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정당성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분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오일들이 나가서 이제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오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일 탱커들을 잡을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육상으로도 우리들은 이 마약 카르텔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제 마약 카르텔들의 최고 두목은 바로 마두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마두로를 이제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마약 카르텔들의 우두머리를 끌어내린 것이다라고 이제 명분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두로는 엄청나게 떨고 있겠죠. 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자신의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측에서는 우리들이 쳐들어가기 전에 너가 알아서 내려와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두로는 절대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미군이 이 베네수엘라 육로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제 거의 다 베네수엘라를 다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메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5년 동안 이렇게 또 살지 않았습니까? 이 아르헨티나의 영웅인 메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이 메시에 관련이 된 그런 행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행사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리오넬 메시가 인도 투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떤 이제 스테디움에서 팬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는 그런 행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가 이 인도에 있는 그 경기장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경기장을 돌면서 이렇게 또 손을 흔들면서 입장을 했는데, 그런데 20분 만에 돌아가야 했다, 현장을 떠나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경기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고 조금 이제 위험했대요. 위험해가지고 20분 만에 떠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팬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인도를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인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개발 도상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오넬 메시를 만나기 위한 그 티켓의 가격이 130달러인가 그랬대요. 130달러. 아니, 미국에서도 이 리오넬 메시를 만나기 위한 그런 티켓이 130달러면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도에서 130달러면은 엄청나게 비싼 거지.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리오넬 메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경기장을 찾았는데, 리오넬 메시는 20분만 손을 흔들다가 그냥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폭발했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난동을 이렇게 또 부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20분만 떠나다 보니까 경기장에 이렇게 또 왔었던 팬들이 펜스를 넘어와가지고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막 의자를 부수고 던지고 뭐 병 던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숙하게 행사를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시한테도 이 짜증이 났지만 그런데 메시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메시도 들어왔는데 행사가 너무 허술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냥 빨리 떠났다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떠나가지고 이 행사를 주최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 인도 사람들이 화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아니 $130 이상이나 내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주최를 한 주최 책임자가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주최 책임자는 티켓 판매 대금을 다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행사를 너무나 좀 허술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지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영상을 보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다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의자들 다 부셔가지고 경기장으로 다 던지고 있는 거야. 리오넬 메시한테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를 한 사람이 너무나 허술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리오넬 메시가 들어온 곳이거든요. 들어왔다가 보디가드들한테 이렇게 쌓였는데 손을 이렇게 또 흔들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고 좀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떠나라고 했나봐. 그러니까 이 인도 이 팬이 이거 봐라, 나 이거 얼마나 돈을 많이 내고 왔는데 이 티켓을 100 얼마나 내고 왔는데 이게 무슨 행사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돈 내고 온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아니 리오넬 메시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멀리 경기장 엄청 크잖아요. 엄청나게 멀리 있는 코딱지만한 그 얼굴 보려고 내가 이 돈을 많이 냈느냐. 그 화가 나서 들어가서 지금 막 텐트 부시고 뭐 난리를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의 평균입니다. 평균 순 자산이 62만 달러이다. 라고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평균 자산 62만 달러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실이랑 거리가 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평균 순자산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대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이 있다고 하면은 집에 있는 그 융자를 뺀 나머지 자산, 그리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팔면은 남는 그런 순자산 있잖아요. 순자산이 62만 달러라고 이제 평균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는 현실과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극소수의 엄청나게 초부자들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0.1% 이런 초부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액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평균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보면 안 된다. 평균의 순자산은 62만 달러인데 이거는 모든 자산들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나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초부자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것이지 순자산은 미디언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디언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의 자산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자산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그 미디언을 본다고 하면은 12만 4천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평균 순자산 62만 달러의 5배나 낮은 수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순자산은 12만 달러라고 한다고 하네요. 12만 달러.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평균 순자산이랑 그리고 중간 순자산이 이렇게 괴리감이 이렇게 또 많은 것은 이거는 미국의 불평등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부의 불평등이 wealth inequality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체 가구의 순자산의 67% 이상을 상위 10%가 다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하위 50%의 가구는 전체 순 자산의 단 2.5%만 소유를 하고 있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평균 순 자산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국가이지만 그런데 미디언 순 자산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호주한테도 밀리고 캐나다한테도 밀리고 뉴질랜드, 이탈리아한테도 밀린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지, 미디어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빠르게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순 자산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미국인들 중위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미디엄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12만 달러라고 한다고 하네요. 12만 달러 정도가 있다. 참 씁쓸해지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 하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이제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행보 때문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기차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시장이 별로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는 싼 버전인 테슬라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또 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지난 11월 달 미국의 판매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만 대가 되지가 않는다. 4만 대 미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3%나 감소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모델 3나 이제 모델 Y의 저렴한 이제 버전을 이렇게 또 출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는 별로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원가 절감이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주고 이러한 차를 사느냐라고 하면서 별로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상위 모델의 판매를 잠식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 괜찮은 테슬라 모델 3나 Y를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냥 싼 버전을 사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안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싼 모델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테슬라를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싼 모델을 지금 사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 모델 3 Y의 저렴한 버전 거의 실패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이 사이버 트럭을 본다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의 판매는 진짜 처참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 11월 달에 사이버 트럭의 이제 판매 대수는 1200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1200대의 사이버 트럭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완전히 망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부진을 이제 타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 테슬라 모델 3Y 저렴한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신통치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매출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지금 캐나다가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뭐 친구라고도 하는 나라인 캐나다한테 엄청나게 많은 관세 때리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한테 우리 미국의 뭐 52번째 주가 되라 뭐 51번째 주가 되라 말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 미국을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방문이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한 23%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한 400만 명 정도의 캐나다인들이 미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취소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경제에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라스베가스, 버먼트, 뭐 뉴욕, 이러한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는 그런 이제 관광지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 국내 여행이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하는데
미국 말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해외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멕시코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방문객들이, 캐나다의 방문객들이 12%가 증가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유럽도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유럽으로도 많이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으로 갈 바에야 멕시코나 유럽으로 이 캐나다인들이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카리브해에 있는 그런 이제 섬들로도 이제 많이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남미로도 많이들 여행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캐나다인들의 여행객들은 앞으로 더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많은 눈총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 X의 회사 가치가 8천억 달러에 달한다. 800 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또 가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 X에서는 최근 주주들한테 서한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는데, 내부 주식 매각을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서한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의 회사 가치를 8천억 달러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매각 가격은 주당 421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뭐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뗐나 봐요. 얼마 전인데 7월 달이면은 5개월 전에는 스페이스 X가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5개월 만에 2배로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2배로 올라가지고 4천억 달러에서 지금 현재 8천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다. 우와,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는 오픈 AI보다 더 비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오픈 AI는 5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는 8천억 달러,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비상장 기업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가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에 IPO 기업 공개 가능성을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스페이스 X가 이 IPO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본을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부 보고서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2026년도 6월 달에, 내년 6월 달에 아마도 이 IPO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IPO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한 25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쯤이면은 지금이 8천억 달러이지 않습니까? 내년쯤이면은 1조 달러, IPO 하자마자 1조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IPO를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주된 동력은 바로 스타링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스타링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8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상 매출은 150억 달러에 달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IPO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스페이스 X는 장기적인 목표에 사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타쉽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큰 우주선을 지금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는데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구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로 올려버려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돌리려고 한다라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방출을 하는데, 그런데 우주에서는 좀 이제 온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달에다가 기지까지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 스페이스 X는 이러한 이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스페이스 X가 또 이제 초대형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이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페타이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무슨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데이터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어페타이저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반과학적으로,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 지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짜렐라 스틱 지수가 있다고요. 이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들이, 이런 이제 어페타이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지금 우리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소비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인 디시 같은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것들을 포기를 하고, 어페타이저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거를 택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어페타이저를 시켜서 그냥 대강 먹고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2025년도 들어가지고 어페타이저 주문이, 이 어페타이저 판매가 3분의 1이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저트 주문은 2%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인들이 메인 디시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딸리고, 그리고 디저트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이제 딸리다 보니까 어페타이저들을 더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Missing someone.